신비로운 미지의 장소 동굴. 겨울이면 이곳에 서식하며 동면을 취하는 박쥐는 아직도 베일에 쌓인 희귀 동물 중 하나다. 그중 붉은 빛을 띠는 붉은 박쥐는 멸종 위기종. 박쥐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인간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동굴. 그곳에 털을 잡고 겨울잠을 자는 붉은 박쥐. 이들이 자연 동굴을 버리고 폐광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온통 설원으로 둘러싸인 겨울산.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박쥐를 찾아 떠났다. 제일 먼저 박쥐를 찾아 나선 곳은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한 자연 동굴. 지난 1976년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고수동굴이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며 박쥐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를 관찰했다는 강종민 씨와 함께 동굴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약 4억 5천만 년 동안 생성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수동굴은 석회암 자연동굴로 지금까지 그 내부가 잘 보존돼 있다. 현재 개방된 길이는 약 1.7km 구간. 관람객에게 공개된 짧은 구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과 석순이 자아내는 신비로운 분위기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고수동굴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박쥐들의 먹이가 된다는 나방이었다. 자, 요게 이제 감박쥐들이 날아다니면서 주로 많이 잡아먹는 나방입니다. 예, 그래서 박쥐들이 동굴 안에서 그렇죠. 예, 동굴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얘네들도 날아다닐 때 가면서 잡아먹고. 장님 굴소가 여기 있네. 그죠? 저 하얀 게. 예. 저 여기 굴소가 암흑 속에서 서식하다 보니까 몸 전체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띠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억만 년 전부터 이곳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중 어두운 동굴에 살면서 눈이 퇴화된 장님굴 새우 역시 동굴의 대표적인 생물 중 하나다. 동굴의 또 다른 주인, 박쥐는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저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마리가 예. 지금 관찰이 되네요. 예. 동굴 안 깊숙한 곳.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동면하고 있는 박쥐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박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으로 꼽히는 관박쥐다. 동굴에서 간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박쥐입니다. 예, 관박쥐 지금 한 마리 있고,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보통 뭐 예전에는 박쥐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체수가 줄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을 띠는 관박쥐는 주로 동굴 내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는데 현재 이곳에선 2마리만이 관찰됐다. 예전에 제가 이 동굴에 한번 친구들하고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지나가는데도 박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닐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관람객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들고양이들이 또 이렇게 매달리고 다 잡아먹더라고. 예. 그래서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박쥐 개체수가 많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엔 이곳에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관박쥐의 개체수를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현재 개방된 구간에서는 단 2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는 동굴이 개방되면서 사람이 출입하고 들고양이 등 야생동물들이 드나들며 동굴 내 먹이 사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저 위에서부터 여 밑에까지 막 아주 많은 양의 박쥐들이 동면에 들어갔었는데 관박쥐가 사라진 동굴엔 마치 사람의 형상인 듯 또 동물의 형상인 듯 기괴한 석상들만이 남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박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박쥐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됐다는 한 마을로 찾아가 봤다.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 이 마을에선 박쥐의 서식지로 보이는 동굴이 몇 개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박쥐의 또 다른 서식지가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의 한상훈 박사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박쥐의 개체수 조사와 생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의 모니터링 조사를 동행 취재하기로 했다. 금년 초에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현장을 와봤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견된 지역이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굴인데 24마리가 살고 있는 게 발견돼 가지고 제법 많은 개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많은 수의 박쥐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을 안고 한상훈 박사의 뒤를 따라 나섰다. 박사님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나무도 이렇게 많이 베어져 있고요. 네. 사람의 흔적이 작업한 흔적이 되게 많은데 이런 곳에서 박쥐가 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한 거는 전체를 갖다 산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벌목한 게 아니고 이 그 굴의 입구 주변이 경사가 심한 그런 거 나무가 쓰러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굴 입구 주변에만 지금 나무를 벌목한 거고요. 산비탈 아래 자리한 동굴은 입구에 출입문까지 달려있는 데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 주변으론 벌목한 나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곳은 이제 그 금을 채굴한 게 아니고 일단 강물의 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치구를 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금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금을 캐낸 건 아니고 금이 들어있는지 어쩌는지 확인은 그런 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과거 금맥을 확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팠다가 폐광된 동굴이라는데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여기 장독이 이렇게 있네요. 네, 장독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판 것으로 추정되는 폐광 내부에는 장독대와 전기시설 등 최근까지 사람들이 이용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여기는 지금 마을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매실이라든지 그런 걸 그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 동굴이 그런 거 좋은 창고 역할을 하니까 갖다 놓고 숙성시키고 있는 거죠. 성인 남성의 키보다 훨씬 낮은 동굴 내부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다. 박사님 지금 여기 네. 습기가 엄청 많네요. 네, 습기가 많죠. 이게 사실 습도가 높아야 박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금세 카메라를 뒤덮은 뿌연 습기. 겨울임에도 따뜻한 폐광 안은 송골송골 물기가 맺혀 있을 정도로 촉촉하고 포근했다. 적어도 습도가 80% 가까운 높은 그 동굴을 갖다가 붉은 박쥐가 선호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붉은 박쥐의 경우 그 겨울에 잠을 자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 피부가 건조해진 만큼 피부가 약해서 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굴들이 습도가 높은 동굴들이 대부분 붉은 박쥐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랜턴 보니까 여기 지금 안에 물기가 수증기가 막 지나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안에 온도가 따뜻하고 온화하다는, 지금 우리가 잠깐 입구에서 들어봤는데도 지금 이 동굴은 다른 그 동굴에 비해서 대단히 저기 온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길이 막혔네요. 길이 막힌 건 아니고 이제 여기가 그 건맥을 캐기 위해서 수직굴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중 삼중굴을 팠던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게 그동안 이제 물이 계속 습도가 높으니까 물빨이 고여가지고 하나의 그 큰 물 저수지가 된 거예요. 과거 금맥을 찾기 위해 시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은 오랜 세월 동안 물이 고이면서 수심 10m가 넘는 깊은 무릉덩이를 만들어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폐광 안.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이며 붉은 박쥐의 흔적을 찾아 더 깊숙이 들어가 봤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자연 동굴의 모습과 더욱 흡사하다. 그리고 드디어 깊은 폐광 안쪽에서 동면하고 있는 붉은 박쥐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붉은 박쥐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1급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다.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의 약 23종의 박쥐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그런 기후대를 온도를 선호하는 그런 약간의 남방계 박쥐입니다. 붉은 박쥐는 국내에선 1999년 전남 한평 고봉산 동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몸통에 귓바퀴와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불빛을 비추면 황금색을 띈다고 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다른 박쥐들은 다 이렇게 팔을 갖다가 이렇게 차례짜서 비슷하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한 마리가 지금 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잠을 자다가 얘가 기지개 피듯이 몸이 너무 이제 딱딱하게. 붉은 박쥐의 동면을 방해하지 않고 외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분 이내로 연구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개체수 확인 후 폐광 촬영을 마쳤다. 우리가 지금 방금 들어갔던 동굴은 특히 거리는 좁은 데 비해서 동굴 깊이는 좁은 데 비해서 안에 가보시면 물웅덩이가 있고 또 천장에서 물도 떨어지면서 습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외부에 그런 추운 공기가 들어가는 걸 차단시키는 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래가 일정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붉은 박쥐에게 더더욱 겨울잠을 자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입구를 막는 출입문이 폐광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붉은 박쥐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 폐광. 붉은 박쥐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대체로 여러 마리가 한 군데에 모여 10월부터 다음해 5월에서 6월까지 8개월 이상의 긴 겨울잠을 청한다. 동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 폐광으로 붉은 박쥐들이 들어온 이유다.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박쥐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상훈 박사를 찾은 곳은 인천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이다. 우선 옆에 있는
이런 박쥐가 보시면 색깔에서 상당히 이제 사실 날면은 조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포유류라고 구분되는 그 이 신체적 특성을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이건 수컷새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암컷의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사이에 젖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놓을 때는 알을 놓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어미가 같이 날아다니고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뭐 젖을 먹이는 동물, 그러니까 포유류죠. 발가락으로 벽면을 짚은 채 날개를 접고 동면하는 붉은 박쥐가 날개를 완전히 펼친 모습에선 더욱 신비감이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황금빛을 띠는 붉은색은 주로 회색을 띠는 다른 박쥐에 비해 화려한 외형을 갖게 했고,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날개는 주로 숲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붉은 박쥐에게 유리하도록 발달됐다.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가 첫째 손가락, 그다음에 이게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 손가락, 여기가 이제 약지가 되는 거죠. 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먼 장거리를 이동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숲 내에서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유연하게 활동하기, 그러니까 비상하기 위한 그런 박쥐들이 주로 이게 날개의 그 폭이 큰 편입니다. 붉은 박쥐의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2000년도부터다. 당시 61마리가 발견됐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환경적인 요인보다 서식지의 발굴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발견된 개체수는 약 300마리 정도. 이를 보호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다른 붉은 박쥐의 서식지를 찾아 전남 무안에서 멀지 않은 한평의 한 마을을 찾았다. 외딴 곳에 있네요. 얼마 전까지 이곳에선 붉은 박쥐를 여러 마리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 동굴이 있네요. 저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좁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좁았어요, 여기가?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여기 그 온도 변화가 없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싹 긁어냈거든요. 아, 다 긁어냈어요. 네, 다 긁어냈고 이게 길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흙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는 지금 높아 있어요. 동굴 입구는 조금 우리가 기어 들어갈 정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개방된 입구를 따라 폐광 안으로 들어가 봤다. 혹시나 붉은 박쥐를 만날 수 있진 않을까. 지금 보니까 벌레들이 되게 많네요. 네, 동굴 생물들이 몇 개째 보입니다. 곱등이라든가 귀뚜라미 같은 하루살이 종류들. 텅 빈 폐광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동굴에서 서식하는 귀뚜라미와 꼽등이. 폐광에는 붉은 박쥐 대신 곤충만이 남아 있었다. 이쪽 부분들이 이제 박쥐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몇 마리나 있었어요? 이제 관박쥐는 한 30여 개체, 그다음 붉은 박쥐가 7개체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박쥐와 붉은 박쥐가 서식하는 곳이었던 폐광. 그동안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많던 박쥐들은 왜 사라진 것일까? 지금 물개가 거의 안 보이죠? 여기 원래는 물개 많았던 곳이. 예, 원래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현재 거의 물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가 지금 좀 보면 썰렁할 겁니다. 본래 동굴들은 항온 때는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근데 지금 보면 차는 기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변온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쥐가 서식이 좀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구가 개방되면서 박쥐의 서식 조건인 습도와 온도가 깨지고 이것에 적응하지 못한 박쥐들은 폐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곳도 있다.
이것은 우리 환경부에서 그 박쥐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구정을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야생 생물의 침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침입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서식지 그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 그다음에 수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인간의 침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환경표가 약간 환경이 변화가 옵니다. 이래서 박쥐가 서식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단지 동굴 입구를 막거나 열어놓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행위일지라도 그곳을 서식지로 삼는 생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생물종이 잘 유지되기 위해선 먼저 종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박쥐의 배설물은 상당히 그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동굴 내에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박쥐가 유일하게 외부 환경과 동굴 내의 환경을 이어주는 그런 그 연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동굴 내의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데 가장 그 중요한 생물종이 박쥐입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건전한 생활 환경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그 해충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또 역할자로서 대단히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베일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동물 붉은 박쥐. 환경과 기후변화에 예민하며 하루에 곤충 약 2천여 마리를 잡아먹고 자신은 맹금류의 먹이가 돼 숲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조절자. 이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